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태어나 교양과 지식을 갖춘 젊은 여성이 아시아 국가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방문한 한국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에서 상처받은 프랑스 여성, 한국에서 다시 웃다라는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중조차 받지 못했다니요. 하지만 단지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제 인생은 한국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 이름은 소피 듀부아입니다. 파리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프랑스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파리 정치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제 전공은 자연스럽게 국제정치학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 중에서도 일본은 정돈된 사회와 첨단 기술, 독특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로 제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피, 넌 정말 일본에 미쳐 있구나. 친구들은 종종 그렇게 말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제 방은 일본 영화 포스터와 일본 소설책들로 가득했으니까요.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일본 도쿄의 명문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제 지원은 받아들여졌어요.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 네가 꿈꾸던 나라로 가는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모든 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단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저 걱정에서 비롯된 조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말씀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도쿄의 정돈된 거리,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지하철, 그리고 화려한 간판들로 가득한 신주쿠 거리를 걸으며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꿈꿔왔던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교에서의 생활도 처음에는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교수님들은 엄격했지만 지식이 풍부했고 일본 학생들은 조용하지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미묘한 차이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업 중에 질문을 하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토론 시간에는 주로 남학생들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시작 2달 후 저는 대학 영어 동아리에서 히로시 사토라는 일본인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히로시는 다른 일본 학생들과 달리 적극적이고 외향적이었어요.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고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금방 가까워졌고 함께 도쿄의 여러 명소를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소피는 정말 특별해. 다른 외국인 여학생들과는 달라. 히로시가 데이트 중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칭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실은 너는 프랑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로시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함께 레스토랑에 가면 그는 항상 제 의견을 묻지 않고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영화를 고를 때도 제 취향보다는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했죠.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그저 일본식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히로시의 친구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저는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히로시는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뭘 알아? 그냥 예쁘게 있어.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왔던 일본의 모습인가? 제가 동경했던 나라에서 저는 지식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외국인 여성으로만 취급받고 있었어요. 그 깨달음은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히로시와의 관계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 관계가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제가 꿈꿔왔던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현실이 되어 저를 찾아왔어요. 히로시와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데이트 중에 제가 의견을 말하면 그는 프랑스식 생각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라며 웃어넘겼죠.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로시의 태도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깊은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도쿄 교외의 한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죠. 저는 프랑스 대학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히로시에게 털어놓았어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데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자 히로시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그런 일 하기 힘들지 않아?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더 행복할 텐데.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정해줄 수 없어. 나는 내 꿈이 있어. 히로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서양적으로 생각하지 마. 일본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 꿈과 열정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나라에서 저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히로시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긴 대화 끝에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히로시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너는 너무 자유롭게 살려고 해. 그건 여기서 통하지 않아.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별 후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계속했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열정을 느낄 수 없었어요.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저는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나라는 실제로 제게 상처를 주는 곳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던 중 대학의 국제교류회에서 저는 한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학생은 도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다른 아시아 학생들과 달리 매우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요? 어느 날 민준이 물었을 때 저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히로시와의 관계, 일본 사회에서 느낀 소외감, 그리고 제 꿈이 무시당한 경험까지. 민준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니 정말 유감이에요. 하지만 모든 아시아 국가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민준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은 어때요? 제 질문에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달라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후로 민준과 저는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민주화 과정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변화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가치관도 변했죠. 민준의 설명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민준은 제게 제안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잠시 들러보는 건 어때요? 서울은 도쿄에서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 제안에 끌렸어요. 아마도 일본에서의 실망감을 달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시간도 있고 비행기 값도 비싸지 않으니까. 제 대답에 민준은 기뻐하며 서울의 명소들과 맛집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었습니다.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히로시와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잘 지내?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이제 한국에 잠시 다녀온 후에 파리로 돌아갈 거야. 히로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국? 왜 거기에 가?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인데.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배울 점이 있어. 난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제 대답에 히로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우리는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짧은 비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특별한 기대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저 며칠 동안 여행하다 파리로 돌아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놀라움은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매우 공식적이고 다소 딱딱한 응대를 받았던 것과 달리 한국의 공항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를 맞이했어요. 웰컴 투 코리아 라고 말하는 출입국 심사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추천해준 호텔은 서울 중심부 명동에 위치해 있었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동안 저는 버스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건물이 공존하는 모습,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민준이 적어준 리스트를 보며 첫날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그리고 저녁에는 한강공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목적지인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노인이 지하철에 탔을 때 주변의 여러 젊은이들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려 했던 장면이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역사적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물들과 정갈한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한국인 가이드의 영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분의 열정적인 설명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했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가진 강인함과 회복력에 감동받았어요. 경복궁을 나온 후 저는 인사동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한국 전통 공예품과 예술 작품을 구경했어요. 한 작은 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시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노부부가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그들의 질문에 저는 프랑스에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매우 반가워하며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도시가 활기차네요. 그 말에 노부부는 기뻐하며 제게 꼭 가봐야 할 장소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 다음 목적지인 한강공원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강에서 야경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꼭 맥주 한잔 하면서 즐기세요.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런 따뜻한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노부부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음악을 들으며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와 몇 가지 간식을 사서 강변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그룹이 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희와 함께 하실래요? 그들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대학생들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며 저와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프랑스에서 왔다고요? 와, 정말 로맨틱한 나라잖아요. 그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에 저는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에게 한국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한국 젊은이들은 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 질문에 그들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어 해요.
창업을 하거나 예술가가 되거나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은 꿈들이죠. 그들의 대답에서 저는 일본에서 만났던 또래들과는 다른 열정과 다양성을 느꼈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남녀 간의 대화에서도 특별한 위계나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 문화, 프랑스 문화, 그리고 젊은이들의 꿈과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질 때 그들은 저에게 연락처를 남기며 서울에 있는 동안 또 만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후의 따뜻함과 같았어요. 호텔 방에 누워 저는 오늘 하루 경험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경복궁의 장엄함, 인사동의 아기자기함, 한강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문득 제가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여기서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지 외국인 여성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채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계획했어요. 민준이 추천한 리스트에는 북촌 한옥마을, 남산 서울타워, 그리고 저녁에는 홍대 거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저는 우연히 한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에 섰을 때 직원은 영어 메뉴판을 건네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커피가 나왔을 때 그녀는 작은 전통과자 하나를 함께 내어주었습니다. 처음 오신 외국인 손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한국의 맛을 느껴보세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여행자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커피를 마시고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골목을 거닐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한 한옥 체험관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전통 한복을 입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체험관 직원인 할머니께서 제 머리에 전통 장신구를 꽂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예쁘네. 우리 한복이 잘 어울리는구먼. 비록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미소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복을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셨고 심지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단순한 여행지에서의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촌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남산 서울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빽빽히 들어선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어요.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더욱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도시의 구석구석을 구경하며 이 도시가 가진 역동성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서울이 마음에 드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지난 50년 동안 엄청나게 변했어요. 제 아버지 세대는 이런 고층 빌딩들을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서울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미래를 향한 열정과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홍대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을 만났어요.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 다양한 음악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는 인디 밴드들이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한 작은 바에 들어가 맥주를 주문했을 때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여성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여행 중이세요?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어 문학과 예술 그리고 각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성으로서 많이 힘들었어요. 지연은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하고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달라요. 지연의 말에서 저는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경제적 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더 나은 사회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성평등, 환경보호, 다양성 존중 같은 가치들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변화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홍대에서의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지연과 헤어질 때 그녀는 제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다시 오면 꼭 연락해요. 더 많은 곳을 함께 다니고 싶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민준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추천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와 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잠시 후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와, 정말 반가워요. 내일 서울에 돌아갈 예정인데 시간이 된다면 만나서 식사라도 할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의 현지인이 아니라 진정한 교류와 이해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이 짧은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의 작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상인들은 큰 목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 분식점에 들어가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처음 드셔요? 조금 맵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친절한 경고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매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매웠지만 그 독특한 맛은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손짓으로 맛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기뻐하며 작은 김치 접시를 하나 더 내어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한국 음식 잘 드시네요. 그 작은 친절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시장에서 나와 걷던 중 저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오후 2시에 인사동 근처 전통 찻집에서 만날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그때까지 시간이 있었기에 근처 창덕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창덕궁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저는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수백 년 된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 조용히 흐르는 연못, 그리고 정교하게 지어진 정자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면서 저는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이드는 이 궁궐이 자연 지형을 존중하며 지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항상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에 내재된 조화와 균형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2시가 가까워질 무렵 저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말한 찻집은 조용하고 아늑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민준은 이미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 정말 반가워요. 한국은 어때요?
민준의 반가운 인사에 저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북촌의 한옥들, 한강의 야경, 홍대의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 한국에 오라고 제안했을 때 그냥 여행지로서 추천한 거였는데 소피가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일본 유학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본은 많은 면에서 배울 점이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결국 한국이 더 맞았어요. 여기서 제가 꿈꾸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준의 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많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민준,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의 경험 후에 아시아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이 짧은 시간 동안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 고백에 민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완벽한 곳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민준은 제게 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었어요. 저는 서툰 발음으로 따라 말했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민준은 제게 진정한 한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한 전통 한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불고기를 먹었어요. 한국 음식의 특별한 점은 나눔의 문화예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반찬을 나누어 먹고 서로를 배려하며 식사를 해요. 이런 작은 것들이 한국 문화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평화로웠어요. 민준은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소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뭘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최근에는 그 꿈이 조금 흐릿해졌어요. 제 고민을 들은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좀 더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있어요. 언어교사나 문화교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그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묘하게 끌리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 질문에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관심이 있다면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준의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더 머무른다는 것은 제 인생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게 이미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속의 혼란과 설렘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좀 더 이 도시에서 시간을 보내보자. 이 나라가 내게 더 알려줄 것들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 표를 바꾸기 위해 항공사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로 귀국 일정을 미루었어요. 그리고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좀 더 머물기로 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세 달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제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민준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의 한 영어학원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 체험으로 시작했지만 학생들과의 교류와 한국 생활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저는 이태원 근처의 작은 원룸을 구해 정착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남산이 보였고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처음 혼자 살림을 차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웃들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소피, 이거 우리 집에서 만든 김치예요.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옆집에 사는 이미경 씨는 자주 저에게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그분은 60대의 우아한 여성으로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미경 씨의 말씀은 항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 의식,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요. 학원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의 열린 마음은 제가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열정과 호기심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선생님, 프랑스에서는 정말 매일 바게트를 먹나요? 에펠탑이 실제로 얼마나 높은가요? 학생들의 순수한 질문들에 저는 즐겁게 대답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서울의 다양한 곳을 탐험했어요. 북한산 등산, 한강에서의 자전거 타기,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 방문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저는 이 나라와 점점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준과도 자주 만났어요. 그는 제 한국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새로운 식당을 탐방하고 때로는 그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더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했어요. 소피, 한국 생활은 어때요? 아직도 적응 중인가요? 민준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물론 아직 언어가 어렵고 가끔은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만 이상하게도 여기서 저는 점점 더 저 자신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네요. 꼭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진짜 집이니까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늘 사회적 기대와 전통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저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되는 날, 민주는 제게 특별한 장소로 초대했어요.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피, 솔직히 말하면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고백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저도 점점 민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민준, 나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이 두려워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왔고 미래도 불확실해요. 제 솔직한 고백에 민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차이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천천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준과의 데이트는 제게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는 관광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숨겨진 명소들, 작은 시장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만 아는 맛집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식당은 우리 할머니가 자주 가셨던 곳이에요. 40년 넘게 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죠. 민준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가족과 전통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일본에서 만났던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은 결코 제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식당을 고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그는 항상 소피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죠. 그 작은 배려가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연인 관계가 어떻게 달라요?
민준의 질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문화 코드가 달라요.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공간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연인이라도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압박이 덜해요. 민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연인 관계가 좀 더 밀접한 편이에요.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저는 당신의 공간과 문화를 존중하고 싶어요.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의 이해심 있는 태도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단순히 한국식 연애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 둘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맞는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제 서툰 한국어에도 항상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소피의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요. 외국인인데도 리을과 니은의 차이를 잘 구분하네요. 그의 칭찬에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나라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족들과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지 약 2달 후였어요. 처음에는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매우 열린 분들이에요. 특히 어머니는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죠. 민준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아침 옷을 고르는 데만 1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시며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소피 씨, 정말 반가워요. 민준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환영에 제 긴장감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도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고 그의 여동생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식사 시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프랑스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 어머니는 프랑스 요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고 가끔 민준이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소피 씨는 한국 음식이 입에 맞나요? 민준의 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좋아해요. 제 대답에 그녀는 기뻐하시며 더 많은 반찬을 제 앞접시에 담아주셨습니다. 식사 후 민준의 아버지는 거실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린 시절 민준의 모습, 가족 여행 사진들, 그리고 중요한 행사들의 기록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가족의 따뜻함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컸어요. 항상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죠. 민준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부모로서의 사랑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의 집을 나서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을 방문한 것 같은 편안함이었어요. 민준의 가족은 저를 단지 외국인 여자친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괜찮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물었어요. 저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가족이에요. 당신이 이런 가족 속에서 자랐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민준은 기쁜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민준의 가족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고 민준의 어머니에게서 한국 요리도 배웠습니다. 특히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을 때 저는 단순한 음식 만들기를 넘어 문화적 전통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소피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담그는 것 같아요. 민준의 어머니의 칭찬은 제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문화에 조금씩 융화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국 생활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학에서 졸업장을 받기 위해 돌아가야 했거든요. 잠시 귀국해서 학업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 다른 길을 모색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민준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지만 결정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했지만 제 미래와 경력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프랑스로 잠시 돌아가 학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민주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6개월 정도면 졸업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고 가능하면 서로 방문하는 것도 좋겠죠. 우리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떠나기 전날 밤 민주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지난 6개월의 추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짧지만 의미로 가득했어요. 소피,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이 잠시의 이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한 감사와 확신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제 말에 민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단지 여행자로 이 도시에 왔지만 이제는 제 마음의 일부가 여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반드시 돌아와야 할 곳, 제 영혼이 평화를 찾은 곳이라고. 파리로 돌아온 첫날 저는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고향이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몽마르트의 좁은 골목길, 센 강을 따라 늘어선 부키니스트들, 심지어 에펠탑의 웅장한 모습까지도 제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피, 한국에서 많이 변했구나. 저의 가장 친한 친구 클레어는 제가 달라진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여. 그리고 뭔가 평화로워 보여. 클레어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많이 변한 것 같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내게 정말 특별했거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만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구나. 아시아 남자들이 서구 여성들에게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한다고는 생각 못했어. 클레어의 말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제가 예전에 가졌던 편견과 비슷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달라. 국적이나 인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야. 민준은 그냥 민준이야. 그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 제 대답에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6개월간의 한국 생활 후 다시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표가 있었어요. 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민준과는 거의 매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12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응원했어요. 그의 창업 준비 과정, 제 논문 작성의 어려움, 그리고 서로가 겪는 작은 일상의 기쁨과 슬픔까지. 오늘 창업 지원금 신청이 통과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구할 수 있게 됐죠. 민준의 기쁜 소식에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의 꿈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행복이었어요. 소피,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적응은 잘 되고 있어요? 민준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상하게도 내 고향인데 오히려 더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이 더 그리워요. 그런 대화가 있은 후 민준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파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깜짝 선물이에요. 소피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파리의 곳곳을 함께 돌아다녔어요.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베르사유 궁전까지.
민준의 눈을 통해 파리를 다시 보니 저도 고향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민준의 감탄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사실 너무 익숙해져서 그 아름다움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보니 다시 새롭게 느껴져요. 민준은 제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아시아에서 온 남자친구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진실함과 지식,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는 그들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았습니다. 소피, 민준은 정말 훌륭한 청년이구나. 아버지는 민준이 돌아간 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가 걱정됐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쁘단다. 부모님의 지지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학업을 마무리하고 제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었어요. 논문 작성에 매진하면서 저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제 경험을 학문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었어요. 졸업식이 다가오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민준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애 결정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민준이 물었을 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싶어요. 두 나라의 가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졸업 후 저는 서울의 프랑스 문화원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학위와 한국 경험, 그리고 언어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문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자리에 합격했어요. 그것은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일본에서의 실망, 우연한 한국 방문, 민준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여정까지. 모든 것이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의 눈물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새 생활은 예상보다 더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에서의 일은 보람찼고 민준의 창업 회사도 점차 성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강남 근처의 아파트를 함께 임대했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는 과정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 소파는 어때요? 프랑스 스타일이지만 한국 집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구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우리는 두 문화의 조화를 찾아갔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 우리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문화원에서의 일은 제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프랑스 예술가들의 한국 전시회를 기획하고 한국 학생들을 위한 프랑스 문화 워크숍을 진행하며 저는 제가 가진 두 문화의 이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 씨는 정말 두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이 우리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원장님의 칭찬은 제게 큰 자부심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회사도 점차 궤도에 올랐어요. 그는 재생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저비용 솔라 패널 시스템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전과 열정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소피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의 지지와 조언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민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과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생활 1년이 지났을 무렵 민준은 제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소피, 당신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모든 여정이 이곳으로 저를 인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상처, 우연한 한국 방문, 그리고 민준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어요. 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확신과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두 문화의 아름다운 융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결합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이 아이디어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양국의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것이 좋겠어요. 민준의 어머니는 항상 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녀는 프랑스 결혼 풍습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고, 어떻게 하면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담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처음 오시는 한국에서 그들은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받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된다. 어머니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날 저는 먼저 전통 한복을 입고 패백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화려하게 어우러진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한국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민준의 어머니가 직접 한복 고르는 것을 도와주셨고 전통 예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피,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한국의 공주 같아요. 민준의 할머니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패백의식 후 저는 화이트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서양식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한국의 지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의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프랑스어로, 저는 한국어로 서로에 대한 약속을 말했어요. GPROMSS DTAI 메어 at DTRESPCTR 포러 REST 디마바이. 내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민준의 서툰 프랑스어 발음이지만 그 진심이 제 마음에 깊이 닿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약속합니다. 제 한국어 서약에 많은 하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과 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열린 피로연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어요. 불고기와 파리지앵 디저트, 김치와 프랑스 치즈가 같은 테이블에 놓였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양국의 하객들도 점차 서로의 음식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와인과 한국 소주를 섞어 마셔봤어요. 상상 이상으로 잘 어울리네요. 민준의 대학 친구 중 한 명이 즐겁게 외쳤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은 두 나라를 모두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었어요. 먼저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를 여행하고 이후에는 한국의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라벤더 향기 가득한 프로방스의 들판과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웠고 우리는 그 다양한 아름다움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두 세계 모두에 속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제주도의 해변을 걸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신혼생활은 예상보다 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물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작은 충돌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민주는 제가 프랑스식 아침 식사를 즐기는 것을 존중했고 저는 그가 한국식 저녁 식사를 원하는 것을 이해했어요. 문화적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서로 다른 관점과 전통을 가진 우리는 함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민준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게 될 거예요. 민준은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예술과 철학, 한국의 정서와 가치관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겠죠. 임신 기간 동안 양가 가족들의 지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특히 민준의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적인 임산부 케어 방법을 알려주셨고 제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두 문화의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 저는 더욱 건강하고 평온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임산부가 매운 음식을 피하고 영양가 있는 미역국을 자주 먹어요. 민준의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저는 한국식 산모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식 허브티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어요. 출산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아이의 이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반영하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바람은 같았고 결국 우리는 한국어로도 프랑스어로도 발음하기 좋은 이름을 찾아냈어요. 여자아이라면 에밀리, 한국식으로는 에밀리, 남자아이라면 노엘, 한국식으로는 노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출산의 날이 왔을 때 민주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해요, 소피.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의 딸 에밀리가 세상에 나왔어요. 작고 연약한 그녀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닮았고 코와 입은 저를 닮았어요. 두 문화의 완벽한 조화였죠. 안녕, 에밀리. 우리 딸.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한국인과 프랑스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었고 에밀리는 우리의 사랑과 이해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전통을 따라 미역국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했어요. 민준의 어머니는 매일 병원을 방문해 산모 케어에 도움을 주셨고 제 어머니도 프랑스에서 영상통화로 필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서양에서는 산모가 빨리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준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두 문화의 접근 방식을 균형 있게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도 가볍게 움직이며 회복을 도왔습니다. 에밀리가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한국 전통에 따라 100일 잔치를 열었어요. 붉은색 한복을 입은 에밀리는 마치 작은 공주 같았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에밀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고 우리는 프랑스 샴페인과 한국 떡을 함께 나누며 축하했어요. 에밀리는 정말 행운아예요. 두 문화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테니까요. 민준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가족 문화의 시작이었어요. 육아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 문화의 지혜를 결합하여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프랑스식 육아의 독립성과 한국식 육아의 따뜻한 보살핌을 조화롭게 결합했어요. 에밀리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동시에 배우기 시작했고 두 언어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JAIFAIM 3살이 된 에밀리는 두 언어를 섞어 사용하곤 했어요. 그녀의 이중 언어 능력은 우리가 준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갔어요. 저는 프랑스 문화원에서 디렉터로 승진했고 민준의 회사도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에밀리는 건강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라났어요. 소피, 가끔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정말 신기해요. 어느 저녁 에밀리를 재운 후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의 실망이 없었다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을 테고 당신도 만나지 못했겠죠.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지난 여정과 앞으로의 미래에 건배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우리의 희망과 꿈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이곳이 진정한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를 찾은 곳이요. 민주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한국을 집이라고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따뜻해져요. 당신이 이곳에서 행복하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예상치 못한 여행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인도한다. 내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난 곳이다. 그리고 민주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이다. 에밀리가 5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책임자로 민준이 선정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파리로 이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피, 어떻게 생각해요? 파리로 가는 것이 당신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겠지만 에밀리와 내게는 큰 변화일 거예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파리는 제 고향이었지만 이제 서울도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양가 감정이 들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것은 기쁘지만 서울을 떠나는 것은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대답에 민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였고 여기에 많은 친구들과 추억이 있었거든요. 에밀리, 우리 곧 프랑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갈 거야. 새로운 모험이 될 거야. 우리의 설명에 에밀리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새로운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빛냈어요. 프랑스에서도 김치 먹을 수 있어요? 에밀리의 순수한 질문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직접 만들어줄게. 그리고 프랑스에는 맛있는 크로와상과 치즈도 많단다. 저의 대답에 에밀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 가족의 이중 문화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져갈지, 어떤 것을 남길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문화적 선택이었어요. 민준의 어머니가 주신 전통 도자기, 제 부모님이 선물한 프랑스 그림, 에밀리의 한복과 프랑스 동화책들.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짐을 싸며 저는 감상에 젖었습니다. 지난 7년간 서울에서의 삶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 설렘, 민준과의 만남, 결혼, 에밀리의 탄생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우리는 특별한 송별회를 열었어요. 민준의 가족들, 제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만난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준의 어머니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소피, 이것은 우리 가족 대대로 내려온 비녀예요. 한국의 전통 머리 장신구죠. 프랑스에서도 한국을 기억하고 언젠가 에밀리에게 물려주었으면 해요. 그녀의 선물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제가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상징이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몽마르트 근처에 아파트를 구했어요. 창문 밖으로는 에펠탑이 보였고 거리에서는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안에는 한국의 향기도 가득했어요. 거실에는 한국 그림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는 김치 냉장고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문화적 소수자가 되었네요. 민주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는 외국인으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준도 파리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파리 중심부에 유럽 지사를 설립했고 그의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은 유럽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민준의 진실함과 전문성은 국경을 초월한 가치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해요. 민준은 파리 생활 6개월 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점차 프랑스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에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프랑스의 와인과 치즈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어요. 프랑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프랑스어는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한국어도 사용했고 양국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모두 배우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가 2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 부러워했어.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에밀리에게 제약이 아니라 특별한 강점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한국 문화와 예술을 프랑스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것은 마치 제 인생의 여정이 완벽한 원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피, 당신은 정말 두 세계 사이의 완벽한 다리예요. 문화원 원장님의 말씀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문화적 외국인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이 1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민준의 회사가 개발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연합의 지속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큰 성공이자 민준의 비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소피. 축하 파티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런 도전을 시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민준 자신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였고 제가 한 일은 그저 그를 믿고 지지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파리와 서울 사이를 오가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았어요. 1년에 2번은 꼭 한국을 방문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파리에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에밀리는 양국의 명절과 전통을 모두 경험하며 자라났고 그 과정에서 풍요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발전시켰어요. 우리 가족은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에요. 민준이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국적이나 문화로 정의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의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가족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었고 에밀리는 그 새로운 문화의 첫 세대였어요. 파리에서의 삶이 3년째 접어들 무렵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2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고 우리는 그에게 노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민주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어요. 저는 좋은 누나가 될 거예요. 동생에게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가르쳐 줄 거예요. 노엘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파리에서 한국식 백일잔치와 프랑스식 세례식을 결합한 특별한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노엘의 탄생과 우리 가족의 성장을 축하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자랄 거예요. 제 아버지가 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경계와 편견을 넘어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아이들이 잠든 후 민준과 저는 발코니에 앉아 파리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에펠탑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로 센 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준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인생은 참 신비롭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하니까요.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우리의 여정과 앞으로의 모험에 건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제게 그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에밀리는 12살, 노엘은 7살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국제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했고 그 과정에서 넓은 세계관을 형성해 나갔어요. 엄마, 제 친구들은 제가 부럽대요. 두 나라의 집이 있고 2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요. 어느 날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한때 저에게 문화적 차이가 고통이었던 것과 달리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그는 종종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때로는 우리 가족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요. 민주는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자신들보다 덜 가진 사람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요. 저 역시 경력이 성장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 역할은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 일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소피는 살아있는 문화 교류의 증인이에요. 유네스코 동료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저의 경험담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네스코 내부 발표로 시작했지만 점차 다양한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사랑과 이해라는 주제로 저는 일본에서의 상처, 한국에서의 치유,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가족을 이루게 된 여정을 공유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문화적 편견을 넘어선 인간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 국제 컨퍼런스 후 한 참가자가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어느 날 한 출판사로부터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의 격려와 지지로 저는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특히 문화적 경계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요. 민준의 말은 항상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저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어요. 지난 1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제가 지금의 나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상처조차도 저를 더 강하고 이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경험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책의 서문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독자들, 특히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국제 결혼을 한 부부들, 해외에서 생활하는 이주민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제 책은 작은 등불이 되었어요. 소피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국인 남편과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공감되었습니다. 한 독자의 편지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저는 더 많은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초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일본을 다시 방문한다는 생각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쿄에서의 강연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한때 상처받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연 후 많은 일본 여성들이 저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소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여성과 외국인에 대해 더 많은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일본 여대생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제 경험이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 가족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어요. 바로 민준과 제가 처음 만났던 대학교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와 노엘에게 우리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났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민준이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럼 엄마가 일본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노엘의 질문에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참 신비로워.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야. 제 대답에 에밀리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거네요. 엄마가 용기를 내서 한국에 간 덕분에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선택이 단지 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아이들의 존재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모든 여정,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까지도 이 아름다운 결과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로 향했어요. 민준의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어요. 에밀리와 노엘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기쁘구나. 민준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피, 네가 아이들에게 한국의 정신을 가르쳐준 것에 감사해. 그 말씀에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받은 사랑과 존중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한국적이거나 프랑스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갔던 장소들을 다시 찾았어요. 인사동, 경복궁, 한강공원. 15년이 지난 지금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따뜻한 정신은 여전했습니다. 이곳이 엄마의 인생을 바꾼 곳이구나. 에밀리가 한강변을 걸으며 말했어요. 저도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에밀리. 세상은 넓고 가능성은 무한해.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제 대답에 에밀리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 속에서 저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우리의 여행은 계속되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가족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해변에서 뛰어놀고 한라산을 오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절벽 위에서 우리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명상에 잠겼어요. 이런 순간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성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걸어온 길은 때로는 험난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부신 빛 속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에밀리와 노엘은 그들만의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해요? 옆자리에서 민준이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연애나 문화적 통합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떤 국경이나 문화적 경계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에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러 문화 사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어요. 문화적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프로그램 소개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 문화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은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고 점차 유럽 여러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관심을 보여 서울의 분원을 열게 되었어요. 민주는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저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었고 때로는 직접 강연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소피가 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민주는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문화적 이해와 존중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는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고 세계 여러 대학에서 입학 제안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 저는 서울대학교에 가기로 했어요. 에밀리의 결정에 우리는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깊이 제 뿌리를 탐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해요. 에밀리의 설명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를 서울로 떠나보내는 날,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랑스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저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엄마처럼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아이들을 통해서요. 민준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파리의 우리 집 테라스에서 별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일본에서의 상처, 한국에서의 치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의 성취까지. 모든 순간이 제가 지금의 나가 되는데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 책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척도가 아닐까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저는 제 여정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장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문화와 국경을 넘어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일본에서 상처받은 프랑스 여성이 한국에서 다시 웃게 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다른 문화와 만나 혼란스럽거나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